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020학년도 1학기 유기화학을 담당하게 된 신동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 2학년으로서 과목은 유기화학 1입니다. 유기화학 1 교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유기화학 교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유기화학에 관해서 잠깐 이번 시간에는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은 정확하게 유기화학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아가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유기화학은 그렇게 오래된 학문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28년에 독일의 뮬리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하게 엉터리 실험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실버 시아나이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암모니엄 클로라이드를 반응시켜서 이와 같은 암모니아 시아나이트를 얻으려고 반응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에 있어서는 전혀 원하는 화합물은 나오지가 않고 오직 이 반응을 시켰을 때에 이와 같은 화합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야기하는 요소라는 화합물입니다. 이와 같은 화합물들은 그 당시에 봐서는 실험실에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바이탈 포스, 즉 생명체 안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하게 인원 실험을 하면서 이와 같은 요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요소, 우리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와 같은 유기화합물들을 실험실에서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많은 발전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 이와 같은 실험을 계획을 했는데 원하는 이와 같은 화합물은 얻어지지 않고 이와 같은 행태가 얻어지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얻어지는가를 시간을 들여서 그 다음에 고민을 해보면은 이와 같은 화합물에다가 실버 시아나이트 화합물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암모니아가 반응을 해주게 되면은 암모니아에 있는 요 전자가 이쪽으로 전자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요 전자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이와 같은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상태가 되면서 요 마이너스가 H를 여기에 있는 H를 이렇게 하나 잡으면서 이와 같은 요소 즉 우레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물론 처음에는 몰랐습니다만 그 뒤에 한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기화학은 실제적으로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런 화합물들을 여기는 화합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소망이 그 다음 희망이 있게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은 저 남태평양으로 갔을 때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산호들입니다. 이와 같은 산호들이 실제적으로는 동물인지 식물인지도 구분이 잘 안 되는 이와 같은 그거 되겠네. 예, 나중에 얘기를 좀 해주시고. 뭐라고 그러는 이런 것들이 뭐죠? 소프트 코랄. 우리말로 하면은 산호. sorry.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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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산호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정말 이와 같은 산호들이 어떤 화합물을 만들어내는지는 우리가 상당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산호가 이와 같은 식물에서 이와 같은 산호가 이와 같은 펠리톡신이라고 하는 강한 독성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은 이와 같은 산호들도 자기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독성 물질을 품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생명체 안에서 이와 같은 독성 물질을 합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얻어지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산호들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이와 같은 물질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유기화합물이 알려진 화합물로서는
가장 복잡한 그리고 가장 덩치가 큰 화합물입니다. 대개 이제 유기화합물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은 C라든지 O라든지 H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면은 이 탄소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부분들을 보면 되는 입체적인 영향으로 이것은 뒤로 들어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부분들은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에서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복잡한 화합물입니다. 다행히 이와 같은 화합물들은 1989년도에 이미 합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화합물들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높은 산이라든지 가게 되면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 꽃이 피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주목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주목나무에서는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내는가 하면은 텍솔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 주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항암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나무들을 이와 같은 나무 텍솔 주목나무를 100년 이상 된 나무를 다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루로 내고 분쇄하고 파쇄하고 추출하고 분리해서 텍솔을 얻는데 1파운드 적어도 한 50g 정도의 텍솔을 넣는 데에 정말 이것은 이와 같이 100년 이상 된 나무를 뭐냐면은 10만 그루 이상을 잘랐을 때에 이와 같은 1파운드의 텍솔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자르는 것이 친환경적이냐,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꼭 필요하다면은 실험실에서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이와 같은 화합물은 아직까지도 워낙 가장 복잡한 화합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험실에서나 공장에서 만들 수 있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화합물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와 같은 텍솔이라고 화합물이 이와 같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실에서 시도를 했는데 세계적으로 한 4개에서 한 5개 연구실에서만 이 합성이 가능하고 아직도 공장에서 산업화는 이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화합물들은 어떻게 구할까요? 결과적으로는 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연에서 아직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텍솔의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조금 구조가 요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은 또 다른 화합물이지만은 성능은 항암 효과는 비슷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화합물들만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몰핀이라고 하는, 그죠? 몰핀이라고 하는 물론 말기 암 환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화합물들은 양귀비에서 나오는데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조가 조금씩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성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간단한 화합물들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수면제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고 이와 같은 물질들은 메트암페타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피드 메탈 크리스탈로도 불리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서는 중고등학 학생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마약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은 모르핀에서 유래한 것이 헤로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코케인이라고 하는 마약 구조도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모든 화합물들은 자연에서 얻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은 마리화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가지고 있는 마리화나 화합물인데 원래 이런 화합물들은 마약으로서 사용된 것은 아니라 이와 같은 소화제라든지 이와 같은 의약품계
양리의 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됐는데 사람들이 이쪽으로 계속 마약 쪽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가 것들은 보면은 남미에서 축제를 할 때에 사람들이 정말 정신없이 춤을 추고 잘 추고 하는 것은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축제 시작하기 전에 이와 같은 선인장에서 나온 액기스를 이 사람들이 먹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기스에 들어가지고 있는 구조가 이와 같은 메스칼린이라고 있는 화합물이 들어가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에 어떤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다음에 발작한다든지 흥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삼미에서 나오는 대마, 그죠? 그다음에 이와 같은 입속에 이와 같은 마리화나가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로서 마약으로서 사용하기 전에는 이와 같은 구토를 억제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약으로도 사용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자, 이것은 아름다운 꽃이 있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 이와 같은 잘 익었을 때에 이걸 카트를 해주게 되면은 잘라주게 되면 여기서 액기스가 나오게 되는데 그 대부분이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 구조가 이렇게 본다면은 어떤 구조가 되느냐에 따라서 요런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와 같이 되어 가지고 있는 구조, 요 조금의 변경, 요것은 코데인이 되는 것이고 요것은 헤로인이 되는 것이고 요와 같은 상태가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몰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약 활성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코케인을 생성하는 코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아름답게 생기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안에서 이와 같은 코케인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가장 세계적인 마약이 돼가지고 있죠.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그 코케인은 결과적으로는 경련을 좀 완화시켜주는 이런 약으로서도 사용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마약으로서만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코케인이 지금 마약으로 분류돼 가지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암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아까 우리가 1828년에 봤던 요소가 우연하게 실험실에서 합성이 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합성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식초라고 부르는 아세틱 애시드라든지 청바지에 색소를 입히는 인디고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항상 밥으로 먹는 글루코스라든지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합성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뇌연모기의 치료제로서 사용되고 있는 키닌에도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서 지금은 모두가 다 실험실에서 대부분 다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1828년에서부터 오늘까지 본다면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긴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화합물들의 대부분은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유기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합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복잡한 화합물들, 그죠? 이런 것까지도 합성이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복잡한 화합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어느 만큼 좋은 백그라운드와 그 다음에 어느 만큼 노력과 어느 만큼의 어떤 영감들이 있어야 이런 화합물들을 3차원 구조로 아주 복잡한 화합물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복잡한 화합물들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아트라고도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펠리톡신이라고 하는 산호초에서 나오는 물질을 만든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들이 모델을 가지고 만들어도 상당히 어렵겠죠. 그런데 이 화합물을
한 가지 결합을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입체적인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상당히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버드 대학에서 1994년도에 완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 8년 동안에 박사과정 학생이 25명이 붙어가지고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었던 그런 화합물인데 이 세상에서 유기화합물 중에서 가장 알려진 화합물 중에서는 가장 복잡한 화합물이고 그 다음에 가장 덩치가 큰 화합물들인데 이와 같은 하버드 대학에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합성이 된 바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만드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화합물 구조도 관심이 있지만 특별하게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생리 활성을 띠고 있고 그 다음 여기서 화합물을 조금씩 구조를 바꿨을 때에 그 생리 활성이 달라지게 되면서 의약품으로서의 사용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연에서 나오는 구조의 화합물들을 합성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조로 바꾸면서 새로운 활성을 찾아보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화합물들은 대개 우리가 HIV로 알려져 가지고 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약물들입니다. 자, 이분은 우리가 플레밍 박사라고 잘 알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여러 가지 할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푸른 곰팡이 속에서 이와 같은 페니실린 V를 찾아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페니실린의 구조는 이와 같은 곰팡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그 페니실린을 찾아낸 것은 1928년인데 그렇다면 아주 유용한 약인데 왜 1945년에 노벨상을 받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1928년에 푸른 곰팡이에서 플레밍 박사가 페니실린 V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실제적으로 푸른 곰팡이의 종류가 26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26가지 중에서 어떤 곰팡이에서 페니실린 V가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을 하면서 이미 많은 시간들이 지나서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밝혀지고 나서 26가지 푸른 곰팡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이 이와 같은 페니실린 V를 생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대량 생산하면서 그 다음에 의약품의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에 노벨상을 받게 된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곰팡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요즘 심장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을 수술했을 때에 그 수술 전후에 면역 체계를 조절해 줘야 되는데 이와 같은 곰팡이가 펩타이드 형태의 사이클로스포린이라고 하는 펩타이드 형태의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 화합물이 어떤 기관 이식이라든지 간 이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면역을 조절해 주는 물질로서 지금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유기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좋은 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약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되면 팩티브라고 하는 LG 생명과학에서 항생제 물질을 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제4세대 항생제로서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FDA에 등록된 화합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화합물들은 그렇다면 이와 같이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항생제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항생제를 사용을 하고 이와 같은 항생제를 사용을 하면서 그 항생제가 좀 더 활성이 있는 항생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또 새로운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팩티브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봐서는 유기화학이 시작된 지 얼마가 되지 않았지만은 이와 같은 팩티브라고 하는 화합물이 FDA에 처음으로 등록을 시키면서 우리나라로 봐서는 국위를 많이 향상시킨 어떤
화합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화에서도 블록버스터 영화가 있는 것처럼 이 드럭에서도 되게 블록버스터 드러그를 가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리피트라고 하는 화합물에 관심이 두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화이자에서 지금까지 개발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리피트는 이와 같은 고지혈증 치료제에 사용이 됩니다. 대개 그 돈으로 따지면은 1년에 한 150만 원이 아니라 150만 불 정도에 해당이 되는 약으로서 화합물 한 화합물 한 개 가지고 1년에 150만 불에 150억 불의 그 매상 효과를 매출을 나타내고 있는 물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처럼 이와 같은 블록버스터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대표적인 블록버스터가 이와 같은 화이자에서 나오는 리피트라든지 조코라든지 이와 같은 다양한 화합물들이 알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가장 근접한 이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에 어떻게 의약품이 개발이 되는가 하는 것은 대개 실제적으로는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간단한 아스피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부프로펜이라든지 특별하게 이와 같은 아스피린은 자연에서 모방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구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차이가 나는 점이 이 부분이 하나가 없어지면은 이 부분이 하나 들어가 주게 되면은 화합물의 구조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살리실산은 자연에서 많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이와 같은 살리실산을 이용을 해서 호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1897년에 이와 같은 살리실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이와 같은 아세틸 그룹을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1899년도부터 이와 같은 아스피린이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비슷한 구조를 가진 화합물들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타이레놀이 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릴 때 많이 먹었던 빨간 약, 이 브루펜 시럽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의약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블록버스터 드러그 중에 리피트라고 하는 화합물들이 이것은 아트로바스타틴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주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심장 안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로우 덴시티 콜레스테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이 덴시티 콜레스테롤도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이것이 하나도 없어도 안 되고 이것만 있어도 안 됩니다. 전체적인 비율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큼이 LDL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큼이 그 다음에 HDL이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어떤 지방산, 트리그리세라이드 물질이 있어야만이 혈액순환이 가장 건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물질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리피트는 이와 같은 심장 안에서 이와 같은 로우 덴시티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나쁜 콜레스테롤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간에서 해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을 해서 만든 약품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아트로바스타틴이 아까 150억 불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이것은 통계가 보게 되면 미국에서 이와 같은 심장 질환으로 그 다음 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5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엄청난 양의 약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약들은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혈관의 그 고지혈증 치료제하고 가장 관련이 되는 것이 요 물질입니다.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 몸속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게 된다면. 그런데 너무 적어도 문제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드는 것들이 다 콜레스테롤에서 시작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남성 호르몬이라든지 여성 호르몬도 콜레스테롤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이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 적당한 양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콜레스테롤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혈관에 대한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많은 연구자들이 콜레스테롤이 체내에서 만들어지는가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물질이 3-하이드록시-3메틸 글루타릴 코엔자임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을 보게 되면은 탄소가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됩니다. 그러면서 메발로에네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면 파르네실 파이로포스페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스퀄린이 만들어지고, 나노스테롤이 만들어지고, 수없이 많은 단계를 거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제약회사에서는 어떤 스텝을, 여기에서 가는 스텝을 멈춰준다면은 전체적으로는 콜레스테롤이 생산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겠죠. 아니면은 요 단계에서 해준다면은 저하가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아트로바스타틴, 그 다음에 리피토는 처음에 요 화합물에서 요쪽으로 메바로네이트로 가는 이것을 저해 이니비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와 같은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이 아트로바스타틴이 요 단계에 들어가서 먹게 되면은 HMG 코엔자임 A 리닥테이즈로 작용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가는 것을 못 가게 해주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콜레스테롤 생산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없어지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이와 같은 의약품을 하나 개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와 같은 유기합성을 하는, 유기화학을 하는 사람들도 관여를 해줘야 되고, 이와 같은 모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베이스, 생화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자들이 융합해서 이와 같은 우리가 필요한 좋은 의약품을, 그 다음에 좋은 화합물을 합성을 해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을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유기화학에 공부를 했을 때에 다음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유기화학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 책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파트는 뭐냐면은 이와 같은 결합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를 어떻게 생성할 수 있을 것인지, 이와 같은 작은 교회에다가 어떤 반응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크게는 작용기, 어떤 화합물들이 작용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유기화학 1, 유기화학 2에서 다루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됐을 때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유기화합물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합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유기화학에 대한 인트로덕션이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 책에서 챕터 1에 있는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결합의 세기들이 어떻게 얻어지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